자,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 항목의 품격과 기여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서양학과 중국, 일본학과 한국학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서양학은 고급 식당에 찾아가서 우아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학이나 일본학은 잘 다듬어 놓은 가게에서 식품을 사다가 조리해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학은 고생을 마다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 학문의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술은 우리 제2분과 어문분과에서 학술은 상을 심사하면서 자료 작업을 스스로 해서 연구한 것이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을 상을 줘야 된다 말하면 서양문학 전공이나 서양학 하는 사람들은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자료 작업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료 작업을 학생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테니스를 하인시켜서 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자료 작업으로 단련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연구를 합니다. 서양은 고급 식당에서 찾아가 우아한 식사를 갖다니 무슨 말인가? 자료를 정리하고 직접 연구하는 수고는 하지 않고 연구해 놓은 결과만 모아 가져오면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젊은 교수의 모든 거등이 아주 세련되고 찬탄을 자극합니다. 외국의 신간 서적을 가지런히 꽂아놓은 연구실은 고귀하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중국학과 일본학은 잘 다듬어놓은 식품에 가게에서 사다 조리해 먹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미제재를 찾아나기는 어렵고 이미 정리하는 자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을 보면 보완하면 됩니다. 거질의 자료 청소 따위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연구실이 붐빕니다. 그 한구석이 자리지 않고 난해한 고전을 하이못이 찢은 노학자를 발견하면 존경할 만하죠. 한국은 어떠냐? 연구실에 들어앉지 못해요. 나가서 돌아다녀야 돼요. 고생을 마다않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조사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황무지를 격안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푹 떠주고 추수를 해서 탈곡하는 것으로 그 작업을 자기가 다 해서 밥을 지어 먹는 격입니다. 자료학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론학의 시작할 겨를이 없고 두 학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느라고 학자라는 사람이 농부같이 어부같이 광부같이 덥수룩하고 연구실이라는 곳이 지저분합니다. 구비문학 현주소가 크게 전개되어 문학사 이해가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구결 자료가 다수 발견되어 국가서 연구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근래 큰 사건이죠. 고문서가 계속 나타나 국서 연구에 새롭게 합니다. 한문과 국문 양문의 필사본 서적이 엄청나게 많아 민족문화의 폭과 깊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확대됩니다. 자료가 캐면 캘수록 더 늘어나고 새로운 광목이 발견됩니다. 이런 작업에 노력을 바치고 생애를 거는 학자들을 미천하다고 여기거나 어리석다고 나무라지 말고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손에 흙을 묻히고 더럽게 돌아다니냐? 우리는 이렇게 고상하게 연구하는데. 논문을 한 해 몇 편 규격에맞게 내놓으라고 다그치는데 포함시키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연구비를 주고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급 식당을 찾아가 우아한 식사를 하려는 같은 그렇게 하는 작문, 미끈하게 쓰는 글, 미끈하게 쓰는 글이면 남들이 쓰는 글을 약간 재편집한 겁니다. 전부 다. 재편집한 것이지 다 번안입니다. 서울대 영문과에서 오랫동안 논문을 영어로 쓰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 국어로 써야 된다. 왜? 영어로 쓰라고 하니까 전부 뺏겨와요. 국어로 쓰려면 적어도 번역이라도 한다. 그 다음에 잘 다듬어놓은 식품을 가게에서 사다 뭐 저렴한 같은 그런 언설. 예, 그거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농사 지어 먹거리를 마련하는 같은 업적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것은 한국어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걸 주장해야 될 뿐 아니라 학교에 행정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한국어는 왜 이런가?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늦게 시작됐습니다. 80년대 이후에야 대학 교수가 남들이 하는 소개말을 강의나 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알아차려서 할 일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술원에서 학문의 쟁점과 뭐라는 책이 있는데 수학에 관한 수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 하는 머릿말에 80년대 중반에 수학도 연구해야 된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건국하자부터 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80년대 중반까지 대학에서도 수학을 가르치면 된다고 연구하는 게 해야 된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하고 더 말할 거 없죠. 강의만 하지 않고 연구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면 늦게 알아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밀림이 있습니다. 서양은 몇백 년, 일본도 100년 이상 하는 동안에 우리는 단기간에 해내려고 뒤처지는 일을 많이 서둘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넓게 살피고 다시 말해야 합니다. 서양은 전통사회의 자료가 근대화를 일찍 겪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없어졌어요. 근대 학문의 방법으로 정리를 잘한 탓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자료는 없어졌어요. 일본도 뒤늦게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국도 그 뒤를 따라 자료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연구가 이념을 위한 봉사하는 외골수의 방향을 선호해 능력 감퇴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품격이 낮은 같은 학문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큽니다. 풍부하게 남아있는 생생한 자료에 관한 우리 학계의 조사 연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생생한 자료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명의 심층을 알아내고 인류가 무엇을 일으켰는지 밝히는 작업으로서 세계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민요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이게 문명이 발달되고 문자 문화가 발달된 나라 가운데 구비문학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문자 문명이 없는 쪽에서는 구비만 있죠. 그러니까 문자 문명만 있는데 구비만 있는데 우리는 둘 다 겸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아시아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고 우리가 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료가 마멸된 탓에 어렵거나 능력 감퇴로 하지 못하는 연구 우리가 맡아서 하니 자랑스럽다고 해야 됩니다. 자료가 마멸된 곳에서는 뭐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좋은 연구 못해요. 나는 한국학의 자료를 근거로 이룩한 한국문학사 이론을 동아시아 문화에 적용하고 일본이나 중국 학자들은 모르는 일본 문학이나 중국 문학에 관해서도 그들은 모르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성과를 이용해 여러 문명권의 문학을 비교해 고찰하며 서양에까지 유럽 중심적 허성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보편적인 세계문학사의 소중한 광맥을 발견하는 데 이르는데 우리가 너무나 생생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쓴 책에 인물 전설의 의미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한 5개 마을이 단촌, 민촌, 아전촌, 농촌, 어촌 이렇게 성격이 다른 마을이 지금도 있고 그 이야기판이 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지방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하면서 논란을 벌리는 이런 현장은 세계적으로 더 없어요. 문자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원시 상태를 이루고 있는 데서는 그런 사회적인 대립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황금어장이죠. 황금어장에서 쉽게 엄청난 성과를 올렸어요. 그걸 해서 현장론적 구조분석이라는 이론을 전개한 거죠. 그런 이론이 탁상공론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학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말 가져오는 수입밖에 못해요. 그런데 구비문학에 관한 이 얘기는 원천을 따지고 보면 서부 유럽에서 만들어낸 거 없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유래했거나 헝가리에서 유래했거나 루마니아에서 유래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유럽의 변두리 집에서 한 얘기를 가져와서 서부 유럽 학자들이 재탕, 삼탕한 것들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소개하는 건 우리 옆에 이렇게 보물이 있는 걸 모르고 나무 찌꺼기 얻어와서 여기에 엄청난 곡식 창고가 있는지 모르고 쪽박 들고 동양 다니는 격이죠. 한국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세계문학 이해를 바로잡은 사례를 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지은 영웅 서사가 서시 연원을 이룬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신령, 영웅, 범인, 서사시를 세계 도처에서 구전하면서 개적하다 그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가운데 특히 제주도에서 선명하게 발견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세계 서사시의 전 역사를 다시 바로잡았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일본에서 알기 어렵고 서양에서는 입증할 자료가 거의 상실된 이런 사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생한 자료는 세계 학문을 바로잡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서양학, 중국인, 일본학 또는 세계 여러 곳에 관한 학문이라도 한국과 같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보편적 원리를 밝히는 것을 공동 목표로 합니다. 외국을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관계를 중요시하고 이에 관한 한국의 연구에 동참해야 수입학을 넘어서는 창조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모자라면 공동 한글 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근래 학술원상을 몇 년 심사하면서 매우 절실하게 느껴서 글을 쓸까 하지만 아직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영문학자가 쓴 저서는 요즘은 영어로 저서를 씁니다. 완전히 영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썼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해서 잘한 교포학자가 여기 와서 교수하면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영문학자는 완전히 영문학으로 창달했어요. 중문학 사람은 완전히 중국식으로 써요. 예, 영문학자나 중국문학자도 한문학 연구의 성과와 그 이론을 가지고 영명문학을 보고 중국문학을 보면 굉장히 좋은 업적을 낼 건데 이걸 공부하려고 생각 안 해요. 자, 이 문제를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업적을 거론하려고 하니 좀 공격이 심할 것 같고 업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니 얘기가 공하게 되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도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국적은 한국인이고 인종도 한국이지만은 문화적인 국적은 미국인 학자가 영어로 써서 출판한 책을 여기 시비한 내용이 뒤에 하나 나옵니다. 영미식으로 써서 그쪽에서 출판하고 그쪽에서 평가를 받았으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쪽에 가서 한몫 끼면 뒷줄이라도 썼으면 최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후보 선수라도 한국의 4번 타자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후보 선수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감히 한국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앞질러 나가고 세상을 인도할 시대가 됐다고 해요. 예,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영문학도 다시 하고 중국문학도 다시 해서 세계 학문을 혁신할 때가 된 거예요. 아까 한국학은 생생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 작업을 하느라고 손수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먹는 격이다. 예, 연구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연구가 뒤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고 생생한 자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생한 자료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근대화와 산업화가 덜 돼서 그렇다. 아닙니다. 근대화 산업화를 하면서도 생생한 자료가 살아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예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째서 과거에도 한문을 공부하고 문자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으면서도 하층의 구비 전승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지난 시기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산업화가 근대화가 됐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다. 곧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또 살아있습니다. 세계는 단선적으로 발전하니까 우리가 뒤떨어져서 그렇지 조금만 가면 달라질 것이 당연히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거 여러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세계 학문을 혁신할 수 있는 미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자료입니다. 생생한 자료에서 이론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에서 자연에서 배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 외국의 고명한 책을 읽으면 앞선 공부를 한다. 예, 책에서 배우는 게 별 볼일 없어요. 외국 유학을 하면 아주 훌륭한 공부를 한다. 예, 사람에서 배우는 게 별 볼일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학술에서 신입 회원들 심사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 미국서 영문학 박사 받은 논문들을 보면 분량이나 내용에 우리 석사 논문 정도밖에 안 돼요. 영문학 박사가.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받았다고 굉장히 보면 되는데 독창성도 없고 분량이나 내용이 우리 석사 정도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학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모르고 있죠. 우리 학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가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학문을 더 열심히 하며 그것이 이웃 분야에서 그걸 받아들여도 더 많이 촉구하고 자극을 줘야 돼요. 자, 토론합시다. 최근에 그 국제적인 이슈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한복 김치의 주권까지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문이 어떤 국가 간의 경쟁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한국 학이 그렇다면 결국 중국 학이나 일본 학과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학문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언론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나는 잘못이라 생각해요. 그런 게 있으라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다 바로잡는 것은 역부족이고 불가능합니다. 옛 사람들 말해요. 공자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다. 그렇죠? 도척이라는 악인이 공자 당년에도 있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고치려고 해요?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범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 언론이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중요한 연구를 소개하고 알리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외국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이 바라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해주는 것은 언론의 큰 잘못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라는 신문이 있는데 어느 날 드메질이라는 학자의 학문에 대해서 이만한 특집을 한 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드메질이라는 학문은 인도 유로피안 신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굉장히 난삽하고 현학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읽어도 재미없는 책인데 우리는 드메질을 학습하기 이만큼 해요. 예. 르몽드라는 신문이 자기네 학자 대외적 선전해 주는 겁니다. 선전해 줘요. 학문 수출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학문의 선전을 위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아. 이 책이 나오자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 집까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신문에 안 나요. 필시 기자는 써냈는데 데스크에서 까뭉겼죠.
예, 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몇 줄짜리 서평은 몇 개나 나왔어요. 르몽드가 디메질의 학문을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하는 일은 우리나라 신문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안 하고 뭐 외국에 이상한 소리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뭔가 잘못된 거죠. 남들이 틀린 이야기 했다 해서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우리가 옳은 이야기 하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악인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잘못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한 게 한국이 이렇게 뭐 야단스럽다.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 쾌감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왜 그 사람 장단에 춤을 추냐? 무시해버리면 돼요. 중국이 뭐라고 했더라 무시해주면 돼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동북 경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고조선 문명이 어떤 연애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요한 문명과 어떻게 관계되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고학의 발굴품입니다. 중국은 고고학 발굴에는 조선족은 절대로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떠드는데 칼자루는 중국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떠들면 반대되는 자료를 하나씩 내놔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참 어려워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됐다는 게 판명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고조선의 문명이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게 중국 문화의 연원이라 그래요. 예,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는 중국이 그냥 가지고 있고 안 내놔요. 우리는 없는 것도 떠들고 중국은 있는 것도 안 내놔요. 노름꾼이 노름을 하는데 좋은 패를 미리 내놓는 거하고 좋은 패를 숨기고 있는 거하고 누가 노름해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실을 기하고 연구를 하고 묵묵히 연구를 축적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확장해야 돼요. 별로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떠들기부터 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리고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떠드는 걸수록 언론이 그냥 장단을 맞춰요. 제대로 된 성숙된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되고 언제 세상이 달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 책에서 새로 발굴한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죠. 옛 사람들이 그 짧은 글에서 얼마나 수준 높은 생각을 어떤 철학을 말했느냐 한 번도 정리되고 논의된 적이 없어요. 저건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찾아낸 거지만 찾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했어요. 비교론을 하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데 중국 사람의 글보다 훨씬 더 성숙되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당송 기간 동안에 명문이 나오고 명청 기간 동안에 상당히 하강선을 그린 것 같고 중국이 하강선을 그릴 때 우리는 상승선을 그었어요. 제게 조선 시대에 중국이 하강선을 그릴 때 우리가 상승선을 그은 이야기들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문명을 우리가 더 수준 높게 재창조해서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똑똑한 거예요. 중국은 옛날 거 많이 까먹었어요. 나는 비유해서 이게 말이야. 중국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고 일본은 중퇴를 했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뭐 얻었는가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수준 높은 생각을 했다.
중국문학을 하는 사람 물론이고 한문학 하는 사람도 뭔가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돌봐요. 한실을 많이 평가하는데 한실은 형식상의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한실은 또 생문자를 쓰지 마라 그래서 한시에서 써먹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뒤바꿔서 해요. 이쪽에 문은 전혀 그렇잖아요. 자기 말을 그냥 해요. 한시에 너무 연구가 치우쳐 있고 문은 다 소용없는 걸로 쳤어요. 그것은 중국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서적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교수는 이거는 내버려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안 본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받고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전 자료보다 네. 구비문학 이번에 새로 조사한 걸 보면은 너무 그 구비문학으로서 그 자격 미달인 것 같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구비 자료를 새록하는 일이 더 이상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국문학 자료들도 이제 자료 정리는 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예, 자료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탈락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지나가면 조금 더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자료의 1차적인 이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제 2차적인 이해, 3차적 이해로 넘어가야 돼요. 저 책을 쓰면서도 글만 읽지 말고 뜻을 읽어야 돼요. 여긴 뜻을 읽었어요. 글만 읽어서는 좋은 줄 몰라요. 뜻을 읽어야 되죠. 구비문학 자료도 마찬가지죠. 글만 읽어서는 좋은 줄 몰라요. 뜻을 읽어야 되죠. 뜻을 읽으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철학을 다지게 되고 안목이 있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철학이 있는가 없는가로 돼요. 철학을 불신하고 철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실사구시라고 하면서 경험론과 실용론에 치우치면 경험론과 실용을 중요시하면 서양 사람 못 따라가요. 우리 다 이제는 손들어야 돼요. 경험 이상의 원리, 실용 이상의 가치, 실용 이상의 가치와 경험 이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봐야 또 철학을 발견해야 그것이 바람직한 연구다. 구비 철학이라는 말을 내가 늘 말해왔어요. 구비 문학이 곧 구비 철학이다. 예, 구비 문학을 구비 철학으로 이해해야 돼. 그냥 소설을 읽고 줄거리를 막 적는 걸 연구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구비문학 자료도 조사해서 보고만 해놓고 이런 게 있다. 그건 연구가 아니죠. 그것은 1차적인 연구고 2차적인 연구, 3차적인 연구로 이제 나가야 돼요. 1차적인 연구는 그 자료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데 2차적인 연구, 3차적인 연구는 그 자료의 보편적 의의를 발견하는 거죠. 보편적 의의는 세계 학문을 뒤바꿔 놓은 데까지 간다 그랬어요. 세계 학문을 뒤바꿔 놓을 만한 철학을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아까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에서 몇 개 말이 하는 것은 세계 학문을 뒤바꿔 놓을 원리를 거기서 발견한 거죠. 그거 하나하나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는 것으로 자료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료학으로 연구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료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론학을 혁신할 수 있는 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료학 없는 이론학은 결국 수입학으로 기울어지고 이론학 없는 자료학은 자료 보고에 그쳐요. 자료 보고에 그치려면 자료가 자꾸 엉성해지고 필요하니까 그냥 골치 아프죠.
그러나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론화를 하는 작업은 널리 열려 있어요.